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81살 내과 전문의 송지현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55년 전이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진료실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협심증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 뇌경색으로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된 분들,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혈관 문제를 발견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때로는 30년 동안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혈관 건강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는 음식 나열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량,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나누냐고요? 5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저 혼자만의 것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찾아오십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다리가 저리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막힌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관은 왜 막힐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문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이 방어막을 서서히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 안으로 파고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혈관 벽 안에서 산화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면역세포들이 달려와서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면역세포 자체가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세포들을 거품세포라고 부릅니다. 거품세포들이 혈관 벽에 쌓이고 쌓이면 죽상경화반이라는 혹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혹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서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무서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50%, 60% 막혀도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70% 이상 막혀야 비로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요. 하지만 나이 탓만 하기에는 우리 혈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생명선이니까요. 다행히 혈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5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도 변한다는 것을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6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갑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8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확한 용량과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고 나쁜 음식도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3가지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이 3가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제대로 먹는 법.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선은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십니다. 정확한 권장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에서 120g 정도입니다. 손바닥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혈액 속 지질 성분이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따로 두르지 마세요.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충분합니다. 조림이나 찌개로 해 드셔도 좋은데 이때는 반드시 저염으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간장 대신 된장을 조금만 쓰거나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튀김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회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초고추장의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조금만 찍어 드세요. 최근 2022년 연구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중성지방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건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마늘, 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지만 혈관 건강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생마늘 한쪽에서 2쪽 정도를 식후에 드세요. 왜 식후냐고요?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구운 마늘이나 음식에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진 후에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마늘을 썰자마자 바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분만 기다리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숙성 마늘 추출물을 하루에 1200mg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혈압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토마토 익혀서 먹으면 더 좋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토마토 1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볶거나 소스로 만들어 드세요. 이때 올리브유를 조금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올리브유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볶음, 이런 요리들이 모두 좋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나쁘지 않지만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년 연구를 보면 토마토와 라이코펜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및 전체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관찰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호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철님은 정기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60, 나쁜 콜레스테롤이 170, 중성지방이 280이 나왔습니다. 정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혈압도 145/95로 고혈압 경계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호철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일단 3개월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약은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철님과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고등어나 꽁치를 3번 먹기, 매일 마늘 한쪽씩 식후에 먹기, 토마토를 볶아서 매일 먹기, 이 3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호철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되겠냐고요? 첫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생선을 자주 사러 가는 것도 번거롭고 마늘 냄새도 신경 쓰이고 토마토를 매일 볶는 것도 귀찮았다고요. 하지만 호철님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다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손질해서 냉동해 두셨습니다. 마늘은 저녁 식사 후에 꼭 챙겨주셨고 토마토는 아침에 미리 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저녁마다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호철님은 몸이 가볍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변비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호철님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4주, 5주가 지나면서 호철님은 이 식습관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이제는 생선 없는 저녁이 허전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부인도 토마토 요리를 다양하게 개발하셨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두부 조림, 토마토 닭가슴살 볶음 등등. 3개월 후 호철님이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10,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중성 지방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28/82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호철님은 결과지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식사만 바꿨는데 정말 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약 없이 오로지 생활 습관만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 호철님은 제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는데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등산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호철님의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넣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반드시 빼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넣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빼야 할 것 5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음식 하나가 좋은 음식 여러 개의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 지방은 전면 회피하세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과자, 빵, 튀김 등에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혈관 염증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트랜스 지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하라고 권고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품을 살 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과자나 빵이 먹고 싶으면 집에서 만드세요. 버터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판 제품을 사야 한다면 트랜스 지방 제로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하지만 제로라고 표시되어도 0.5g 미만이면 제로로 표시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 요리가 문제입니다. 찌개, 국, 라면, 이런 음식들의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입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줄이세요. 김치는 한 번에 한두 조각만 드시고 젓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조리할 때도 소금을 적게 쓰세요. 대신 식초, 레몬즙, 허브,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그 후에는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2013년 코크란 연구를 보면 4주 이상 염분을 줄였을 때 고혈압 환자는 물론 정상 혈압인 사람들에게서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혈압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은 가금류와 콩으로 대체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같은 가금류를 드세요. 두부, 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햄을 먹던 습관이 있다면 계란이나 두부로 바꿔보세요. 점심 샌드위치에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빈도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3번 먹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당 음료와 인공감미료 음료 모두 끊으세요.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음료, 이런 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공감미료 음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없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공감미료 음료도 고혈압, 뇌졸중, 전체 사망률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도 당 음료와 인공감미료, 음료 모두 심혈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20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실까요?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무가당 차도 좋습니다. 녹차, 보리차, 결명자차 모두 좋습니다. 맹물이 싫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를 넣어 향을 내세요. 탄산이 그립다면 탄산수에 레몬즙을 짜 넣으세요. 5번째, 라면은 이렇게 드세요. 라면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라면은 튀긴 면의 고염 스프라는 이중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양배추, 숙주, 파, 무엇이든 좋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으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은 비빔라면으로 해먹는 것입니다. 면만 삶아서 물을 버리고 양념을 조금만 넣어서 비벼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라면보다는 칼국수나 우동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 가족의 경험, 아버지의 변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된장찌개는 짜야 제맛이고 김치는 빨갛게 익은 것이 좋고 젓갈은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셨습니다. 아버지가 75살이 되셨을 때 혈압이 265대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지럼증도 생기시고 가끔 두통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혈압약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약은 먹기 싫다,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협상을 했습니다. 석 달만 제 말대로 식사를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드시라고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이 너무 싱겁다. 김치에 간이 안 됐다. 매일 이런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절반만 하시고 일어나시곤 했습니다. 싱거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들깨 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만들고 표고버섯을 넣어 감칠맛을 내고 들기름으로 향을 더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어 풍미를 살렸습니다. 서서히 아버지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음식이 맛있다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2달째 되었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혈압을 재기 시작하셨습니다. 145대 95, 142대 88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보시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석 달 후 아버지의 혈압은 135대 85까지 내려갔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었지만 약 없이 이 정도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인정하셨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아버지는 81살이십니다. 여전히 혈압약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가끔 외식을 하시고 나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지만 이틀 정도 집에서 드시면 다시 안정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싱거운 음식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외식을 하면 너무 짜다고 불평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생의 습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대체 방법입니다. 무조건 빼기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빼는 동시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과다한 나트륨, 가공육, 당 음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매일 실천해야 할 4가지 생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4번째 챕터 음식보다 중요한 생활 루틴 4가지.
제가 5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식사를 하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오래 유지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물을 제대로 마시세요. 혈액의 60%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 200ml에서 1리터 500ml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식사 30분 전에 1컵, 오후에 1컵, 저녁에 1컵, 이렇게 나눠 마시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질환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섭취량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물이나 무가당차로 수분을 채우세요. 두 번째,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2022년 란셋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을 보면 일일 걸음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 위험과 심혈관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5개의 연구를 종합한 것이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식후에 걷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편한 속도로 걸으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신가요? 평지를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심폐 기능과 혈관 건강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으로 혈관을 깨우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를 쭉 펴고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고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세요. 복잡한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을 까닥까닥 해주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몇 걸음 더 걸어보세요.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가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좌우 각각 20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은 혈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커집니다. 하루 7시간 전후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커피나 술도 피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수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는 실천 팁.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로 연결해서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산책을 나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가볍게 10분 정도 걷습니다. 오후에 물을 한 컵 더 마십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을 나갑니다. 잠들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반 컵 마시고 잡니다.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면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처음 3주가 힘듭니다. 하지만 3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 환자 중에 박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4세 여성분인데 이 네 가지를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십니다. 영숙님은 1년 전만 해도 혈압이 높고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영숙님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셨습니다. 그 꾸준함이 영숙님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10분만 더 걷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3일 3주 3개월 계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 3일 3주 3개월 실행 플랜. 55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3일, 3주, 3개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일 몸의 신호를 느끼는 시간. 첫 3일은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기간은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분들은 벌써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식사는 평소대로 하되 국물은 절반만 드십니다. 라면 스프는 반만 넣으시고 김치도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식후 20분 후에 15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식후에 걷고 중간중간 물을 마십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주무십니다. 이틀째 되면 일부 분들은 몸이 가볍다고 느낍니다. 특히 부종이 있으셨던 분들은 얼굴이나 다리가 덜 붓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개선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흘째에는 새로운 습관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물론 아직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3일을 버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에 국물을 다 마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저녁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걷기를 못했다면 다음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주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첫 3일 동안 실천했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더 추가합니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서 저녁에 드세요. 한 번에 100g 정도, 손바닥 크기면 적당합니다. 매일 마늘 한쪽을 식후에 드세요. 생으로 먹기 힘들면 구워서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서 드세요. 마늘을 썰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놔두는 것 잊지 마세요. 토마토는 매일 한 개씩 드세요. 생으로 먹지 마시고 볶아서 드세요. 올리브유 한 티스푼과 함께 볶으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편합니다. 걷기는 하루 30분으로 늘립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것입니다. 첫 주가 끝나면 몸의 변화를 더 명확히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배변도 규칙적이 됩니다. 2주째에는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물을 마실 시간이 되면 목이 마르고 식후가 되면 걷고 싶어집니다. 3주째가 되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이제 이 습관 없이는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염 식사가 익숙해지고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보시는데 5에서 10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도 1kg에서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것은 부종이 빠진 것이기도 하고 염분과 당 섭취가 줄어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3개월 수치로 확인하는 시간. 3주 동안 만든 습관을 3개월 동안 계속 유지하세요. 특별히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려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하면 좋습니다. 고등어만 먹지 말고 꽁치, 참치, 삼치 등 다양하게 드세요. 3개월이 되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이 수치들을 확인하세요. 3개월 전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는 개선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20에서 40 정도 낮아지고 중성지방은 50에서 100 정도 낮아집니다. 혈압도 10에서 20 정도 안정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개선되고 어떤 분은 조금만 개선됩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식후에 짧은 산책, 조금 덜 짠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꿈꿉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만에 지치고 한 달 만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씩 추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세요. 거북이처럼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짠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걷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혈관은 우리 생명의 통로입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손끝 발끝까지
영양과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하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실천 여부를 체크하세요. 3일, 3주, 3개월, 이 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함께 생선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해지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1살입니다. 하지만 매일 걷고, 물을 마시고, 저염 식사를 하고, 생선을 먹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진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3주를 버텨보세요.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